세상에 행복할 줄만 알았던 그날에 이런 비극이 일어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김묘성 기자님. 네, 그러게나 말입니다. 새해 둘째 날인 어제 오전이었습니다. 경기도 군포시의 한 아파트 9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네. 그런데 이 집에는요, 새해 인사를 하기 위해 찾아온 손녀도 있었습니다. 아우, 세상에. 그런데 거센 불길은 잡히지 않았고요. 계속해서 번지고 말았는데요. 어머나.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아침입니다. 어머나. 아파트 창문에서요. 이렇게 연기가 피어오르죠. 세상에. 건물로 들어가 봅니다. 소방대원들이요. 그런데 실내 곳곳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복도에도 굉장히 시커먼 연기가 계속해서 뿜어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앞이 겨우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세상에. 아니 근데 저 시간대가요. 지금 김묘성 기자님 설명하셨지만 이른 아침, 이른 시간대, 너무 이른 시간대에 이 화재가 나다 보니까 미처 대피할 겨를도 없었을 것 같은데요. 주민분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관이 막 두드리고 다니더라고요. 복도에 꽉 찼어요. 냄새가 엄청 고약해. 이거 맞고 나왔어요. 세상에 백성문 변호사님 네. 불길도 불길이고 지금 자욱한 시커먼 매캐한 연기도 그렇고 지금 불이 화재가 상당히 크게 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제 오전 7시 15분경에 119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아파트 9층에서 불이 났다. 세상에. 그래서 지금 보셨던 것처럼 그 이후에 소방대원들이 출동을 했고 불은 1시간 10분 정도 만에 이제 다 진화가 됐는데 네. 정말 안타까운 건 저 아파트 9층 이제 화재가 발생한 곳에 50대 부부와 10대 손녀가 함께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세상에. 일단 아내와 10대 손녀는 탈출을 했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50대의 남편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서 아이고. 그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이 아이고, 됐습니다. 세상에. 또 아내와 손녀는 병원에 옮겨져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아내는 현재 중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머나. 보시는 것처럼 주민들도 굉장히 많이 당황할 수밖에 없었겠죠. 네. 복도에서 비상벨이 울리고 그러니까 비명 소리까지 들리고 또 집 안으로도 막 연기가 들어오는 집안들도 있고 그래서 막 말 그대로 정말 옷만 걸치고 막 이렇게 뛰어나오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어머 세상에. 뭐 대피한 주민들 가운데서도 저렇게 불이 나면 또 유독가스가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10여 명 정도가 연기를 마셔서 지금 병원으로 옮겨진 상황이고요. 옆집 주민이었던 80대 여성 연기흡입으로 지금 중상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머 어떡합니까 세상에. 이 화재가 났던 곳에 살던 부부의 자녀는요. 출근하고 있던 길에 이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듣고 급히 차를 돌렸대요. 세상에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카가 연락을 줘갖고 지금 바로 달려왔던 거예요. 최근에 건강이 악화돼갖고 걷기가 좀 많이 불편하셨던 거예요. 거의 누워 계세요. 세상에 어떡합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거동이 불편하셨나 봐요. 세상에.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남편이 최근에 건강이 악화돼서 이제 거동이 불편했는데 그 아내가 불이 난 걸 처음에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불이야 하고 소리를 치면서 그 10대 손녀를 제일 먼저 이제 대피를 시켰습니다. 어머. 그 다음에 남편을 대피를 시키려고 했는데 남편이 이제 거동을 못하는 상황이니까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아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아내마저 이제 연기를 흡입해서 쓰러진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근데 다행히 아내는 나중에 구조가 되긴 됐는데 이제 남편은 결국 숨지고 말았던 아이고, 것이고 아이고. 아들은 20대인데 새벽 6시 반쯤에 출근을 하러 나간 거예요. 아이고. 그러다가 대피한 10대 조카가 이제 전화를 해서 돌아왔는데 아이고. 돌아왔을 땐 이미 뭐 저렇게 불이 크게 붙은 상황이었고 세상에. 다른 가족들도 연락받고 다 와서 아파트 앞에서 저 불이 나는 저 모습을 보면서 다들 주저앉아서 통곡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아니 어쩌다가 이 이른 아침에 어쩌다 이렇게 큰 불이 난 걸까요? 손정혜 변호사님. 네, 경찰이 어제 관련 기관과 합동 감식을 벌였고요. 1차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우선 방화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인데요. 네. 일단 최초 발화는 안방 천장에 있는 전등에서 누전으로 이제 불이 난 것 아이고, 같다라고 세상에. 추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안방 전등 주변에서 이제 불에 탄 흔적이 발견됐다는 것인데요. 네. 이 감식 과정에서 이런 사실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화재 당시 아내랑 손자는 작은 방에 있었는데 남편은 안방에 있었던 겁니다. 아이고. 대피하기 좀 어려웠던 상황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더구나 안타까운 것이 이제 아파트에 스프링클러가 이제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2004년경 이후부터거든요. 11층 이상 아파트의 경우에. 근데 이 아파트는 93년에 준공 승인이 됐기 때문에 스프링클러가 의무 설치가 안 된 곳이어서 이 초기 진화에 실패했던 것으로 보여서 더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또 나아가서 최근에 화재 사건 좀 있었잖아요. 네. 소방대가 도착 당시에 또 방화문도 개방되어 있던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요즘 왜 그런 겁니까? 일단은 전현 평론가님 아파트 화재 났을 때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안 됐거나 없다는 이런 일이 왜 요즘 자주 들려요, 진짜 세상에. 그렇습니다. 지난해 크리스마스 날인 12월 25일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가 났을 때도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서 피해를 더 키웠다는 지적이 이미 나온 바가 있었고요. 그랬었죠. 특히 이 도봉구 화재에서 2명이 사망하고 30명 정도가 부상을 당했는데 사망한 분 중에 한 분이 30대 아빠였습니다. 7개월 된 아기를 안고 뛰어내려서 아기는 살리고 아빠는 사망한 이런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 지금 스프링클러도 문제이지만 방화문도 문제입니다. 방화문이 열려 있다라 보니 방화, 말 그대로 화재를 차단하기 위해서 불길을 차단하거나 유독가스가 나가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노후된 아파트에서 불길이 더 빨리 번지면서 화재가 더 커졌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아하.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런 노후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예전에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방화문이라는 거 아시죠? 엘리베이터에 내렸을 때 바로 보이는 그 단단한 철문 그게 늘 어떤 식으로는 360을 닫혀 있는 게 정상인데 이게 늘 활짝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마치 바람 타고 불길이나 연기가 삽시간에 같은 복도이면 층으로 번지고 하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화문은 늘 닫혀 있어야 되는데 당시에도 이번 화재 때도 방화문이 5개나 열려 있었다. 5개 층에 방화문이 열려 있었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화재 참사 지난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봉구 화재 참사 그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요. 지금 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럼 보세요. 주민분과 관리사무소 쪽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을 열고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되니까 매번 열고 하니까 마치 그 현관문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이 되잖아요. 이웃끼리 맞고 사는 느낌이 나니까. 열어놓은 세대들은 닫아놔도 항상 또 열어놓으세요. 불편하신 거는 저희도 알고 있는데 시스템적으로 뭐 완전히 바뀌지 않는 이상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그 참사가 났던 아파트는 지금도 보세요. 뭔가 문을 열고 방화문을 열고 나서 엘리베이터 사용되니까 매번 열고 하니까 마치 현관문이 하나 더 있는 느낌 때문에 불편하다는 거예요. 아파트 주민분들. 문을 닫아두면 어떤 느낌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저렇게 벽돌로 괴놓는 경우가 허다해요. 비단 저 아파트뿐만 아니에요. 지금 대부분의 아파트가 그런다는 게 이웃 주민들 그리고 실제로 주변 분들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웃끼리 서로 차단하고 막고 사는 느낌이 든다. 그리고 열어놓은 세대들은 닫아놔도 항상 또 열어놓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습관적으로 답답하고 그러니까 불편한 건 관리사무소 측에도 알고 있지만 시스템적으로 즉 주민분들의 일단 또 사고방식, 습관 이게 개선되지 않는 한 저런 식의 이 방화문을 열어놓는 것은 또 일어날 수 있다. 비일비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불편한 건요. 사실 100번, 1000번 이해되지만 불편하다고 해서 이렇게 열어놓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화재라는 게 분초를 다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방화문만 전부 닫아놓는다고 하면 불길이 올라오는 것도 어느 정도 많고 유독가스가 위로 확산되는 것도 막을 수 있는데 그러네요. 저번 그 도봉구 아파트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방화문을 열어놓으면 정말 유독가스가 거의 뭐 굴뚝으로 올라가듯이 굴뚝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의 끝까지 거의 꼭대기층까지 쭉 올라가는 걸 많이 보셨을 텐데 근데 이제 문제는 조금 전에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인식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 아파트도 많은 분들 생각에 현관문 열고 또 방화문 또 열고 엘리베이터 타려니까 불편하고 좀 답답하고 그러니까 밑에 보시는 것처럼 돌겨가지고 방화문 열어놓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어떤 제재를 받고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걸 인지를 좀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분들이 뭐 우리 아파트에 불이 나겠어? 일단 이 생각을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럼 예를 들어서 저기 와서 소방서에서 소방점검할 때 열려 있으면 집에 과태료 부과한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대부분 아니 다 열려 있는데 왜 우리 집에다만 그래? 맞아요, 네. 그러니까 막상 과태료 부과도 못하고 이제 꼭 닫아놓으세요. 이 정도만 한단 말이죠. 이거는 일단
아파트에 사는 주민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거는 사회적인 약속이고 반드시 지켜야 될 것. 그러니까 우리가 무단횡단 잘 안 하잖아요. 그거는 꼭 지켜야 된다고 사람들이 인지하기 맞아요. 때문이거든요. 이것 역시 방화문을 꼭 닫아놔야 한다는 것 역시 사회적으로 인식의 변화가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회적 약속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화재는요, 정말 예고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외도 없어요. 우리가 사는 아파트에 당장 오늘이라도 화재가 날 수 있다는 그런 인식, 그런 경각심으로 반드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